26살인 나가 대릴 사위로 이제 들어가는데 점순이하고 혼례를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일만 시켜 먹는 거야. 여러분 안녕, 짱아쌤이에요. 오늘은 김유정의 봄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봄봄 하니까 갑자기 뭐? 봄봄봄봄이 왔어요. 봄봄 할 때 그 봄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프링, 봄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봄이라는 건 남녀 주인공이 혼례를 빌미로 해서 대릴 사이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사랑이 뭐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관계들 때문에 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제목인 봄봄을 생각하면 우리가 김유정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 또 김유정의 고향이기도 한 춘천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지. 자, 춘천 하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대학생이 되고 나서 MT로 간다면 제일 만만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춘천이고, 지명 자체도 어때? 봄춘자에 내 천자를 쓴단 말이야. 그만큼 젊은 곳이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 근데 김유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춘천을 얘기하는 이유는 김유정의 고향인 춘천 그 지역에 신례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 김유정역이 있고 김유정 문학관이 있는 그곳 전체가 김유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춘천이라는 지역이 춘천 시내 쪽 말고 그 신례마을이 있는 그 지역이 김유정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곳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김유정에 대해서 춘천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지. 자, 그래서 이 봄봄이라는 것은 김유정의 문학 작품의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인데, 김유정 하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학이라는 말을 해, 해학. 또 해학하면 뭐가 따라와? 해학과 풍자 해가지고 따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보면 뭐라고 배웠냐면은 해학은 웃음을 유발하고 풍자는 비판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분리를 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 뭐냐면 봄봄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26살인 나가 대릴 사위로 이제 들어가는데 점순이하고 혼례를 해야 되는데, 장인어른인 봉필이가 그 맨날 뭐 딸내미 키가 작다 하면서 뭐 키가 자라야지만 혼례를 시켜준다고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일만 시켜 먹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인물의 성격이나 모습 자체가 해학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오는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학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배경이나 인물들에게 그런 언어에서 드러나는 걸 보면 향토성을 지닌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런데 사실은 그 해학 뒤에 숨겨져 있는 풍자적인 성격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자,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보면 뭐가 있냐면은 코미디 프로를 한번 봐봐. 개그맨이 막 이렇게 코미디 프로에서 웃기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주로 현실 상황이나 정치적인 거를 막 웃기는 상황을 설정해갖고 막 패러디하고 이렇게 한다 애가. 그러면 그게 그냥 단순히 웃기려고 하나? 아니잖아. 웃음 속에 뭐가 깔려 있어? 뭔가를 비판하는 게 깔려 있다는 거야. 만약에 그 비판이 없다면 어때? 정말로 말 그대로 그냥 우스갯소리밖에 안 되는 거지. 비판이 깔려있기 때문에 코미디가 더 재미를 주고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김유정 소설에 있는 그런 해학이라는 것도 풍자가 어느 정도는 깔려있다는 거야. 그리고 풍자적인 작품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채만식 하면 또 풍자라고 얘기하거든. 그 풍자 안에도 뭐야? 풍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해학이 깔려 있다는 거야. 왜? 해학, 웃음이라는 걸 깔지 않으면 어때? 그 풍자가 너무 시니컬하게 비판적으로 와서 어두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해학과 풍자는 같이 가는 건데, 다만 이제 뭐 고등학교에서 우리 배울 때는 뭐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일반인들이 이해할 때는 그냥 해학과 풍자는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작품 속에는 그러한 1930년대 그 당시에 강원도를 배경으로 해서, 강원도 춘천하고도 뭐 신례 마을이 되겠지. 실제로 그곳을 배경으로 했고, 그 마을에 봉필이처럼 욕필이라고 불린다더라 애가. 그런 인물이 실제로 살았다고 해. 모델로 해가지고 썼다고 하는데, 김유정이라는 작가가 알고 있는, 경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해학과 풍자는 내가 말한 것처럼 비중의 차이라는 거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이제 김유정이 이런 작품을 쓴 게 결국 자신의 경험이라고 했다 애가. 그러면 이제 김유정은 어떻게 해서 그런 작품을 쓰게 됐나 생각을 해보면,
김유정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때부터 그 지역의 천석군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부잣집에서 도련님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막 하인도 있고 이런 집에서 유복하게 태어나서 자랐어. 그런데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리고는 이제 형제가 많다 보니까 20살 연상의 형이 키우다시피 했는데 우리 집안에 꼭 그런 사람이 있다 애가 문제 아들 남봉꾼이었대.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김유정은 결국은 굉장히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불우하게 자랐다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건강이 별로 안 좋았대. 폐결핵이 있었는데 29살에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한 거예요. 휘문고보 나오고 연희 전문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의 전신이다 애가 거기 문과에 들어갔는데 이상도 그 당시에 학교의 친구였다 동문이었다고 해. 건강상의 이유로 결석을 많이 해가 제적을 당했다고 하거든. 이후에 이제 구인회를 형성해가지고 문인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이상도 만난 거야. 활동도 활발하게 했는데 29살에 죽으면서 실질적인 그런 문인 활동 작가 활동은 2년밖에 못했다고 해. 2년밖에 못했지만 무려 30편이나 되는 작품을 발표할 만큼 굉장히 활발하게 불꽃처럼 살고 갔다고 하네. 자,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돌아와서 마을에 와 보니까 그 당시에 막 금광 열풍이 불어가지고 우리가 또 일제강점기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그 혼란한 시대에는 루머, 카더라 통신 많다 했잖아. 금광 찾는다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뭐 노다지, 금 따는 콩밭, 금 이런 소설들을 많이 썼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그런 소설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김유정 작품을 이해할 때 우리가 아까 춘천이라는 걸 빼놓을 수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김유정 문학촌에 가면 김유정 문학촌 맞은편에 김유정 역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이름을 딴 역은 그 역이 최초라고 하거든. 김유정 역에 가면 김유정의 소설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옆에 가면 또 뭐라는데 김유정 레일바이크 이렇게 돼 있어. 거기도 김유정 책을 쫙 또 전시해 놓고 그 레일바이크 탈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김유정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또 김유정 문학촌에 들렀다가 김유정역, 김유정 레일바이크 그리고 그 마을이 바로 이제 실내 이야기길 해가지고 김유정의 소설이 배경이 된 곳을 걷기 좋은 곳으로 산책로처럼 조성을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쭉 돌아본다면 뭐 서울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당일치기 문화기행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여행을 간다 하면은 그곳하고 이제 또 춘천 안에도 다양한 여행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닭갈비도 먹고 여러 가지 그 자신의 테마에 맞는 여행을 한다면 김유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춘천이라는 지역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소설가가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 자신이 살았던 공간을 소설 속에 형상화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한 소설가가 훌륭한 작품을 쓰고 왕성한 활동을 했을 때 그것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그곳의 어떤 경제적인 파급력 이런 것들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